캐나다의 단풍나무 땅으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보넷을 착용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으며 단추나 장신구 사용이 금지되고 현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에이미쉬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환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누이트 가족을 방문하면 주인의 아내와 밤새도록 즐길 것을 초대받는데 이에 대한 거절은 없습니다. 도장을 이용한 세금 납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의 외딴 지역에서 이는 신화가 아니라 기묘한 현실입니다. 이 비디오는 놓치지 마세요. 그 안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시작해봅시다. 단풍잎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얼어붙은 북극 원에서부터 남쪽 경계의 생동감 넘치는 도시들까지 뻗어있는 캐나다는 방대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서부 해안의 밴쿠버에서 동부 해안의 세인트 존스까지 운전하려면 멈추지 않고 운전할 경우 거의 일주일이 걸릴 만큼 넓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캐나다의 면적은 약 1000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합친 몇 개의 남미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덕분에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3,800만 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어떨까요? 캐나다의 수많은 국립공원 중 하나에서 거친 바위산을 하이킹하거나 수정처럼 맑은 호수를 카약으로 가로지를 때 이 나라의 자연미는 끝이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세계 담수 자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외딴 얼음 평원에서는 가장 매혹적이고 강인한 문화 중 하나인 이누이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 자연과 영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호스피털리티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으로 이는 북극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누이트 커뮤니티의 손님이 환영받을 때 그 경험은 따뜻한 식사나 잘 잘 수 있는 침대를 넘어섭니다. 경우에 따라 호스트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밤을 제공하는 것까지 호스피털리티의 일환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가 온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스피털리티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때때로 무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에서 남편이 제안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손님을 공동체에 초대하고 환영하는 특권입니다. 이 호스피털리티는 그들의 영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누이트는 새로운 손님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항상 종교적 목적과 그들의 주술 쌓인 안가쿠쿠의 인식해 연인 교환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누이트 문화에서 안가쿠쿠는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 활동하는 중요한 영적 인물입니다. 호스트의 아내와 함께 밤을 재밌게 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누이트의 환대를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세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아미시의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세계의 빠른 속도에서 분리된 차에 살아가는 마치 시간 캡슐 같은 공동체입니다. 아미시는 특히 여성들 덕분에 그들의 독특한 복장과 전통 및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규율이 철저한 삶 덕분에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단순한 패션의 표기가 아니라 겸손과 신중함이라는 가치의 깊은 반영으로 돋보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섞이고 자신의 신앙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세계입니다. 아미시 여성들은 보통 길고 단순한 드레스를 입으며 이 드레스는 주로 남색, 검정색 또는 갈색과 같은 어두운 톤으로 패턴이나 장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겸손을 상징하는 팔을 가려야 하며 절대 자르지 않는 긴 머리는 보닛이나 캐바레에 숨겨집니다.
이 머리덮개는 종교적 권위와 가족 구조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며 이는 아미시 생활의 주요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의복 제안에는 놀라운 점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미시 사람들은 종종 단추를 피합니다. 군국주의와 현대성을 연상시키는 단추 대신 그들은 의복을 고정하기 위해 훅과 아이즈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복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길을 따르도록 기대되며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가정 유지, 자녀 양육, 가족 지원에 중심을 둡니다. 아미시는 신앙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성 역할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현대 세계와 분리되어 살기로 한 결정은 전기, 자동차, 전화기와 같은 기술을 피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외부 세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여성들이 착용하는 간소한 의복은 장신구나 화장이 없는 것이며 이는 겸손의 표현일 뿐 아니라 허영심을 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배제되고 신앙과 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아미시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예의 바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을 머리를 긁적이게 할 만한 흥미롭고 기묘한 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세금법 중 하나는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에서 발생하며 이 주는 거친 해안선, 황량한 지형, 그리고 북극 전통과의 깊은 연결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이곳에 살았다면 세금을 항상 돈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다 표범의 발도 한때 세금 납부에 승인된 형태였습니다. 이 독특한 전통은 생존을 위해 바다 표범에 의존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다표범 제품은 지역 경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다표범 수확은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해안과 원주율 공동체에서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바다표범의 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기이한 역사는 지역 문화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세금법 외에도 캐나다는 개 썰매와 같은 눈이 내리는 지역과 관련된 독특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썰매개는 얼어붙은 풍경에서 교통수단과 자원을 모으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유콘과 누나부트와 같은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썰매개는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시베리안 허스키가 가장 흔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 허스키는 늑대와 공통조상을 가지므로 신체적 특성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팀워크와 충성심은 그들을 썰매를 끌기 위한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어주며 힘든 지형을 넘어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역의 법률은 썰매개를 존중하는 기준을 세워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 이들이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썰매에 필요한 개의 수부터 그들의 관리와 보살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 캐나다에서의 여행 및 생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 정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서 새로운 비디오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는 더 나은 쇼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셨나요? 우선 캐나다로의 여행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행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와 같은 주요 도시는 미국에서 여러 항공사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직항편이 많아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커피 한 잔은 일반적으로 $2에서 $3 사이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외식은
고급 레스토랑부터 더 저렴한 옵션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중간 가격대의 식사는 1인당 약 1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들며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의 도시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빠듯하다면 길거리 음식이나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에서 10달러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도시에선 중간 가격대 호텔이 1박에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작고 외진 마을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불만이 없다면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모험적이고 예산 친화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국립공원에서 캠핑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캐나다의 가장 큰 매력이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맑은 호수에서 카약을 타거나 넓은 초원을 탐험하는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거의 비용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국립공원은 낮은 입장료를 부과하므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숨막히는 경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토론토와 몬트리올과 같은 곳에서는 일일 또는 주간 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계획할 경우 캐나다의 국철인 VIA 라일을 고려해보세요. 가장 빠른 옵션은 아니지만 경치 좋은 루트 덕분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여름철에 특히 박물관과 공공행사 등 많은 무료 또는 저렴한 문화 명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에서는 따뜻한 계절 동안 많은 무료 축제와 거리 공연이 열리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 없이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먼 북부 지역을 상상할 때 눈이 녹지 않고 차가운 바람이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곳에서 수세기 동안 이 얼어붙은 땅을 고향 삼아 살아온 원주 율민들이 떠오릅니다. 역사적으로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알곤퀴너에서 유래되어 고기 감별가를 의미하나 이제는 구식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언어인 이누크티투트에서 사람들 또는 진짜 사람들을 의미하는 고유한 이름인 이누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강한 정체성과 땅, 바다, 얼음과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이누이트는 북극의 가혹한 환경에서 수천 년 동안 번영해온 매혹적인 원주민 집단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으며 바다표범, 고래, 술록을 잡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이누이트는 이글루 건축에서 얼음 낚시 기술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자연과 깊이 얽힌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누이트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의류용 동물 가죽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며 아이들을 기릅니다.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 그들은 도구와 장비를 준비하고 토지와 동물에 대한 필수 지식을 바탕으로 사냥에 기여합니다. 아기 주머니가 있는 아모티아 파카와 같은 전통 의복은 실용성과 자원 풀네스를 보여주며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누이트는 여전히 많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수렵 관행에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연중 눈으로 덮인 장소에서 사는 것은 이누이트에게 집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은 땅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로 활동은 이누이트 생활의 핵심이지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얼음 위에서 카리브, 물가에 북극곰을 잡으러 나가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위험하지만 북극에서의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 사냥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 가죽 및 기타 자재를 제공합니다. 동물의 모든 부분이 사용되며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 활용 능력은 그들이 동물들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며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동물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이제 캐나다 유산의 상징인 썰매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 골드러시 동안 썰매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외지고 험난한 지역에서 물자를 운반하며 초기 정착민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개들은 매우 강하고 영하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사육되어 몇 마일에 걸쳐 무거운 짐을 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누이트 사람들처럼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따뜻한 겨울이 전통적인 수집 지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누이트는 계속해서 적응하며 전통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현대의 발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극심한 환경 중 하나에서 견디고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힘과 독창성을 증명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 중 하나인 아미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특별한 신념과 관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쉬의 뿌리는 15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곳에서 그들은 더 간단하고 신앙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갈망하는 종교 단체로 형성되었고 주류 종교 관행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주로 성경, 특히 신약에서 나오는 엄격한 규범인 오ordnung에 의해 형성되며 세속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권장합니다. 아미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비폭력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법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의 공동체 재판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며 이는 그들을 현대 세계와 차별화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미쉬는 자신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북미, 특히 캐나다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에는 현대 기술 없이 생활하는 데 헌신하는 아미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만도 아미쉬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캐나다에는 거의 4만 명의 회원이 있는 암시 공동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 가족당 약 7명의 높은 출생률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평균 가족은 2자녀도 차에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암시를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공동체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전기, 소셜미디어, 심지어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암시는 전통적인 농업 방법과 자급자족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현대 경제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룸스프링가라는 기간을 경험하며 이 기간 동안 현대 세계를 탐험할 자유를 가집니다. 기술과 비암시 동료들과의 사회적 경험을 포함한 현대 생활의 짧은 경험은 그들이 암시 생활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암시 청소년들이 돌아가기로 선택하며 그들의 신념과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암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결과가 따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 및 친구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원할 경우 공동체로 돌아가는 결정은 암시 장로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전 도덕적 순수성과 관련하여 암시 법칙을 어기는 것은 공동체에서의 영구적인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겸손과 행동에 대한 규칙을 특히 엄격하게 만듭니다. 아미시 전통 중 하나인 번들링은 젊은 커플이 완전히 옷을 입고 밤을 함께 보내지만 다묘나 베개와 같은 물리적인 장벽으로 분리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엄격한 겸손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흥미롭게도 얼굴털은 아미시 남성의 삶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도턱은 남성이 독신임을 나타내고 수염을 기르는 것은 세례를 받고 결혼한 남성에게만 허용됩니다. 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아미시 남성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북극곰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이 웅장한 생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북극곰 수도인 매니토바 주 처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캐나다의 작은 마을은 북극곰이 헌슨만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가을철에 세계 각국에서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캐나다는 세계 25,000마리의 북극곰 중 15,000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어 이러한 놀라운 동물들을 자연 서식지에서 목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북극곰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검은곰, 그리즐리곰 및 기타 매력적인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개체수를 자랑하여 모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야생의 맛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자연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펀디만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조수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경이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수는 50피트 이상 오르고 내리며 방문객들은 자연의 대단한 힘에 말문이 막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5층 건물의 높이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전 세계의 모든 호수보다 더 많은 호수가 있습니다. 약 300만 개의 호수가 광활한 땅에 흩어져 있어 캐나다는 세계 남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입니다. 가장 유명한 호수 중 하나인 그레이트 베어 호수는 가장 큰 호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중 하나로 캐나다의 자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도 가지고 있으며 그 길이는 2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4년 동안 멈추지 않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경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캐나다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유콘에 위치한 카크로스 사막은 겨우 1제곱마일을 차지하지만 캐나다의 풍부한 지리적 특징에 또 하나의 독특한 요소를 더합니다. 캐나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점은 자국의 땅 90%가 사람이 살지 않는 미개척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끝없는 손길이 닿지 않은 황야와 청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자연 애호가와 스릴을 찾는 이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외부 아래에는 더 극단적인 영구 동토층이 존재하는데 이는 여름에도 완전히 녹지 않는 얼어붙은 땅의 층입니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지만 몇 피트 아래에는 지구가 영구적으로 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구 동토층입니다. 자연이 발 아래 땅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땅은 계절에 따라 변하고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녹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 외딴 북부 지역에서는 땅이 연중 내내 얼어 있으며 종종 몇 미터 깊이까지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 있는 층은 건축 인프라부터 이동 수단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이 장례 관행과 같은 삶에 더 친밀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깊은 문화적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 동토층 때문에 겨울철에는 무덤을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얼어있는 땅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너무 단단해서 부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인 관습이 발전되었습니다. 북극 및 아극 지역에서 사람들은 긴 냉혹한 겨울 동안 죽음을 처리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고립된 공동체에서는 겨울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여름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차거나 지하실에 몇 달 동안 보관합니다. 얼어있는 땅 위에 집과 도로를 짓는 것은 구조물이 그 아래 얼음이 녹고 다시 얼면서 밀리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혹한 북극 기후에 적응한 방식은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돋보이는 나라이며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가 에스토니아와 모리셔스를 뒤로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기가 깨끗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신선한 공기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의 광대한 땅의 약 31%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숲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제 국경만큼이나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며 놀랍게도 8,891km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토론토에 있다면 지구에서 가장 긴 거리로 손꼽히는 용 스트리트를 살펴보세요. 이 거리의 길이는 믿기 어려운 56km입니다. 이는 UFO 전용으로 특별히 건설된 활주로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활주로들보다도 길죠. 맞습니다. 당신이 맞게 들었어요. 엘버타의 작은 마을 세인트 폴에는 1967년에 UFO 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활주로는 세계 최초의 UFO 전용 활주로이며 마을 안에는 UFO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외계인이 착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가볼 만한 멋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비행과 관련하여 캐나다에 가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캐나다는 공항수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1467가의 이상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권이 유효한지 확인하며 출신 국가에 따라 관광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지금 추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캐나다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중 일부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게 춥습니다. 기온은 자주 화씨 22도 아래, 즉 섭씨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결코 녹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부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겨울 한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심지어 무덤을 파지 못합니다. 땅이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캐나다의 전체 북반구는 사실상 얼음의 경이로운 세계로 변합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화씨 영하 40도보다도 더 춥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얼음과 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를 방문할 생각이라면 여름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같은 남부 지방에서는 여름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 즉 화씨 86도까지 오를 수 있어 북부의 추위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계절에 걸쳐 캐나다가 제공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37가의 이상의 국립공원과 수많은 자연보호구역을 통해 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뉴멕시코주 전체보다 큰 면적입니다. 이 공원들은 캐나다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즐리, 곰, 늑대, 술록과 같은 야생 동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600종 이상의 다양한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캠핑 또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캐나다의 공원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밴프 국립공원의 험준한 산들을 탐험하거나 유콘에서 놀라운 오로라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기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뵙겠습니다.